예, 지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 관련해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다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만한 사안들이라서 제가 직접 이렇게 꼭 모두 말씀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가 상당히 많은 일정을 좀 순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밀려서 이렇게 국감 이후에 한꺼번에 연사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버스를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리 다들 조금씩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참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가성비도 높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버스의 경우에는 많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다 문제점으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 자본이 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들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을 물렁하게 본 거죠.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은 저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극도의 인내심으로 그동안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저의 결심하에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던 대책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돈 벌 길을 차단을 해야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건 일정 정도의 이익을 버스 회사들한테 허용을 해줘야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100% 공영화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돈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서 감히 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준공영제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발상을 못하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어디에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 이런 속된 표현으로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우리 실무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준비가 다소 지체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의회에서 정말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드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기왕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그 시행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앞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해집고 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굳은 결심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버스는 저렴한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또 민간 자본의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노선 체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일상과 이동을 책임질 서울 시내버스를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20년간의 준공영제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해서 재정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줬던 사후정산제와 실비정산제를 바꾸겠습니다. 미리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는 사전 확정제, 표준단가 정산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방법을 찾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스스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간 자본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통해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6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에 단기간에 재매각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제도와 엄격한 진입기준을 마련해서 불건전한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자제하도록 만들고 또 그런 검토를 할 때 스스로 물러서도록 해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든 진입을 했다면 진입 후에는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제한해서 과도한 수익만큼은 철저히 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산 매각과 단기 재매각도 제한해서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먹튀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사실은 버스 개혁은 이게 본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경제활동이 변화함에 따라서 늘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종합적인 변화는 많이 즉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생활 패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버스 노선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누구나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 여건이 허용하는 한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은 이제 시작이 아닌 이미 ING 진행 중입니다. 올 초부터 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매우 유의미한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엄격하게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서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그리고 서비스 이 세 가지의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 서울 시내버스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우 실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통실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대강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이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에 시작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주년이 됐고요. 그간 많은 각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성과, 문제점, 혁신 방안 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20년 동안 서울버스 준공영제는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글로벌 도시 중에는 최상위권을 마크하고 있고요. 요금은 교통비 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도 우수해서 시민 만족도도 10년 전에 비해서 약 10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과도한 재정 조치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재정의 폭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수천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서 과도한 재정 적자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민간 자본 사모펀드의 어떤 우리 중공영제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훼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자체도 지난 20년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력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상태라 이제는 세 가지 중심으로 손을 좀 볼 때가 됐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민영화와 준공영제와 공영제 세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민영제는 예전에 2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은 좀 높아집니다. 버스 회사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비용 절감,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서비스 수준은 좀 하락의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면 완전 공영제는 이제 저희들이 버스를 사는 겁니다. 버스 회사를 다 사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데 64개 버스 회사를 직접 사게 되면 저희들이 단기 투자 비용 약 2조 내지 3조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도 500억에서 6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준공영제의 현재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요. 그래서 양쪽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그런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재정지원 구조의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 민간자본 종합관리제 대책을 통한 공공성 혁신, 노선 전면 개편 통한 서비스 혁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재정 혁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후정산 실비 보전,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가 비용이 지출되고 나면 그 비용 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인건비나 연료비 같은 경우는 실제 지출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또 인건비와 연료비가 모두 쓴 만큼 모두 재정으로 보전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전 확정제를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실비정산 내지는 사후정산 했던 것을 표준정산, 원가정산을 만들어서 이걸 버스 회사에 제공을 해서 이거보다 많이 지출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주지 않고 이거보다 적게 지출하면 경영혁신의 결과로서 버스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에 예측이 가능해서 이걸 통하게 되면 약 이자 비용은 18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 정산제 100%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원가 13개 항목에 대한 원가를 표준 원가를 먼저 만들어서 상한이 정해지는 그런 것을 100%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 유인이 있게 돼서 버스 회사의 자구적인 경영 개선 노력들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약 사전 확정과 표준 정산 100% 도입을 통하게 되면 연간 약 500억 원 내외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사도 이 방식을 적용해서 비용 절감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4개 회사 중에 6개 회사가
민간 자본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가급적 이익 배당을 통해 중공기지의 공공성이 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미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인수한 사모펀드 회사가 통매각을 통해서 엑시트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건전 외국계 자본의 사실상 진입 제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전 심사 제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 회사가 버스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 저희 서울시와 버스 조합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펀드가 불건전한 건지 또 외국계 헤지 펀드는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그 적용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모펀드사는 우리 중공영제 버스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가급적 막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지만 현행 법상 금융투자법이나 관련 법규상 진입 규제를 우리들 제도로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법적 제한 장치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심사 제도를 통해서 불건전한 것은 걸러내고요. 설령 통과한다 하더라도 불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감점 제도라는 건 혹시 기자분들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스 회사가 들어오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 이윤을 보장받으려면 저희들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약 1000점 만점의 기준이 통과되면 60개 회사를 순서대로 랭킹을 정해서 약 40개 업체한테는 성과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건전한 펀드가 들어와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감점을 약 200점 정도를 저희들이 주게 돼 있는데요. 200점 정도를 주게 되면 성과 이윤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성과 이윤이 한 대당 뭐 보통 중상위권 정도 되면 버스 한 대당 약 10,000원 정도 하루에 1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년에 수십억 정도의 성과 이윤이 수억 정도의 성과 이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배당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펀드가 들어와서 활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진입 기준을 설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00점 관점 그 얘기입니다. 외국계 자본도 사실 국내 자본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데 사실 외국계 자본이라고 해서 더 많은 감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위험한 그다음에 불량한 불건전한 자본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내는 진입 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 전에 우선 심사를 통해서 진입 제한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들어올 경우에 들어와서 사모펀드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6개 버스 회사를 펀드가 다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익 배당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과 이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자본을 팔아서라도 주주들에게 매월 극도로 이렇게 이익 배당을 하는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현재는 이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기준인데요. 이걸 60% 이하는 배당을 100% 못하도록 강화시켜 놨고요. 그리고 1개월의 운전자본 약 수억 원 이상 거의 수십억 가까이가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운영자금을 일부 지방의 사모펀드는 그 운영자금까지도 이익 배당하고 있는 현실이 일부 있는데요. 서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 배당을 못하도록 다음 월 운영자금은 통장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증가를 평가에 반영해서 이건 신규로 진입 후에도 계속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나갈 예정입니다.